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자, 이해라 작가님 모셨는데요. 지리산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답지 않게 패션은 아주 저 지리산 아니 왜 수행하는 사람은 패션이 어때야 되는데 뭐 한복이라도 입고 나야 돼. 청담동의 그 귀부인 저 패션이라서 저 기부인이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뭐 이재명의 마음 우리 또 마음 수행 이런 데 또 전문가시니까 지금 또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 달 전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재판하면서도 나오고 또 사람이 또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또 모른다고 그러고 막 이 복잡한 상황이 또 한 달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심정은 지금 더 나락으로 가겠죠. 스트레스 더 받겠죠. 아니면 그냥 뻔뻔스러워서 그런 거 스트레스도 못 느낄까요? 인간인데 스트레스 느끼죠. 느끼겠죠. 근데 이제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 마음 안 느끼려고 하니까 저분의 핵심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죽음이에요. 죽음이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많이 죽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살기가 심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옆에 분이 또 죽은 거는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고집부리고 이해 안 해주니까. 그래서 되게 괴롭고 힘든데, 요즘은 이제 자기 방탄하려고 다 이용하다가 요즘은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하나 걸리니까 걸렸다. 그걸로 그냥 아주 걸렸다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안 터졌으면 저게 조금 꺾이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여당에서 빌미를 줬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걸 붙들고 방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은 괴롭고 힘들죠. 힘든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 아닌 우리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얼굴이 화면에 얼굴이 있잖아요. 약자잖아요. 되게 완전히 지금 검버섯에 몇 달 전 얼굴하고 지금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약자 얼굴이라. 봉규님도 그 약자가 올라오면 얼굴이 힘이 없고 누구나 다 그렇죠. 눈이 이렇게 풀리고 동공이 이렇게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힘이 솟으면 이렇게 되는데 에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지지를 많이 받으면 힘이 세져요. 그래서 강자가 돼. 딱 훤해지고 아우라가 쫙 그렇지. 그게 그거군요. 신수가 훤해졌네 이렇게 얘기하죠. 대기업 총수 같아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을 실패해서 망했어. 그래서 부인한테도 쫓겨나고 힘들어. 그러면 어떠냐면 딱 봐도 벌써 달라.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난 사업 실패했다 소리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쪼그라들고 얼굴이 찌글찌글하고 막 이렇게 변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껴. 이 몸과 마음이. 그럼 이렇게 변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그 잠재의식이 몸과 얼굴에 나타나니까 지금 이재명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주변에 죽고 자기도 스트레스에 받아서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겁니까 지금? 절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감옥 가는 건 죽는 거야. 수갑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고 싶고 그 죽음이 올라왔을 때 계속 고집 부리면서 살을 쓰고 있는 상태죠. 고집을 있는 대로 부리고. 발버둥 치는 상태, 고집 부리는 상태에 있죠. 그래도 그 고집 부린 상태 자체가 약자기 때문에 얼굴에 힘이 없고 일단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는 목소리를 보고 알아요. 목소리. 이렇게 줄어들죠. 개미 새끼처럼. 작아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힘이 없잖아. 이게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말도 그전에는 기자들이 막 마이크 들이대고 그러면 그냥 있는 것만 아니는데 지금은 이러고 앞만 보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잘
피해요 말을.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말이 역풍이 돼서 돌아올까봐 두렵고 그분이 꾀는 조조라. 그래서 그치. 항상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서 항상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잖아. 그렇죠. 임기응변을 하니까 나중엔 그게 다 발목이 잡혀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떨어질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힘도 없는 거야. 임기응변하고 자기를 방탄할 힘이 없으니까 잘 말을 안 하겠지. 근데 그게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 공부를 하지만 이 정치인들이 참 자기 마음을 잘 보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요. 암만 힘든 상황에서도 그 기운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일반 애고들은 힘든 상황이 오면 기운이 뚝 떨어지니까 바로 표시가 나지. 표시가 나고 그 표시가 나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내가 기운이 암만 역풍이 불어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운이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비명계가 저렇게 못해. 그냥 내 말을 딱 듣지. 근데 내가 벌써 기운 떨어진 걸 알고 막 덤비잖아. 예, 지금 뭐 덤비잖아. 있습니다. 계속 예. 덤비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만만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리는 거지. 딱 강성으로 딱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어려워하질 않잖아. 이재명. 그게 이제 이재명이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멘탈이 강하다. 저렇게 죄 지은 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도 그냥 오리발 내밀고 꿋꿋하게 저러잖아요. 근데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멘탈이 약한 거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이 큰 거죠. 두려움이 큰 거네. 큰 거죠. 그걸 딱 인정하고 죽을 용기가 없는 거야. 딱 풀어줘. 내가 다 책임진다. 날 잡아가. 벌을 받겠어. 총대를 딱 멘탈이 오히려 없는 강한 거야. 사람은 강한 사람은 그러죠. 넬슨 만델라 보세요. 25년 복역하고 나와서 대통령 딱 하잖아. 그렇지. 그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나와서 대통령 할 정도면 그동안에 감옥에서 돌이 닦은 사람이야. 거의. 그러네. 그냥 자기 수치 인정하고. 근데 정말 너무 두렵거든. 자기 죄인 수치를 보는 게. 그러니까 절대 그걸 인정 못하고 멘탈이 약하니까 저쪽 진보 진영 쪽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또 누구야 지만 뭐 박원순도 박원순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게 그냥 딱 죽으면 되잖아. 수치 느끼고. 근데 자기 죽는 애고가 죽는 거 수치 당하는 거를 거부해서 그냥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엄청 멘탈이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이런 팽팽한 실같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탁 끊어지면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요. 약한 사람이지. 그 노무현도 멘탈이 약한 거예요. 약한 분이지. 그냥 제일 멋있는 모습은 딱 받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받아서 참회하고.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감옥 가. 가서 거기서 죄값을 치르고 새 사람 돼서 딱 나오는 게 멘탈이 강한. 그럼 극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릇이 요만하다가 한번 자기의 수치나 아픔을 겪고 나면 커져요. 그릇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아픔이 왔을 때 그걸 느끼고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면 또 커져요. 이러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 근데 요거 그릇을 안 깨려고 하는 거지. 멘탈이 약하구나.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멘탈이 강해 보이죠. 강해서 저렇게 우기고선 저렇게 그냥 철면피로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이게 약한 거예요. 굽히고 내가 죽고 이걸 못하는 거야. 무릎 꿇는 걸 못하는 거야. 옛날에 수나라의 장수 하나가 딱 포로로 잡혔잖아. 그러니까 적장이 그랬어. 내 가랑이로 겨가면 너 살려주마. 그랬더니 가랑이로 겨갔잖아.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약속한 건데 풀어줬어. 그랬더니 가서 후위를 도모해서 쳤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고 다시 무릎을 꿇렸잖아요. 그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지 날 죽여라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였어.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때 가랭이 밑으로 기어갈 수 있는 용기도 있는 사람이 그렇지. 진짜 강한 사람. 그래서 딱 내 굴욕감 느끼고 진 마음 딱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벌을 받고 참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많이 부릴수록 약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은 잘 꺾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골부리거나 나한테 사과를 요구할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해준 사람은 강인하니까 부드럽게 잘 꺾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거든. 계속 이러고 이재명이처럼. 고집 부리면 이 멘탈이 약한 사람. 그래서 모든 고집은
약자가 올라왔을 때 부리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저렇게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그것도 약자 마음이에요. 약자 마음. 그러니까 뒤를 생각 안 해.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나죠. 그러니까 하루도 안 가서 아니, 탄로나잖아. 하루도 안 가서. 근데 애구가 이상한 게 본교님도 할 걸 부인한테 탄로날 거짓말을 할 거야. 일단 위기 묘면해야 돼. 많이 하죠. 많이 하지, 그치? 많이 하죠. 많이 하지. 뭐, 어떤 여자랑 사진 찍은 거 보고, 이거 여보 누구야? 막 이러면. 우리는 24시간 붙어 있어서 여자하고 사고 칠 건 없는데. 그래? 뭐, 이것저것. 아니, 어쨌든 예를 들면, 네. 그럴 때 이제 임기응변으로 네. 피하고 보자는 심정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 솔직하는 것도 용기야. 거짓말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모면하니까. 그 순간만 두려움 안 느끼면 되니까. 하지만 솔직한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진실하게 딱 밝히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총량의 법칙으로 인해서 제가 한량으로 놀 거를 이미 다 놀아가지고요. 젊었을 적에. 많이 그리고- 놀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병균이. 이혼도 했고. 그럼 지금 이제 재혼하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 칠 게 없어요. 사고를 이미 미리 다 쳐놔서 우리 와이프도 그걸 알아요. 제가 다 얘기해가지고 젊었을 때 어떻게 논 걸 다 얘기를 해줘. 그리고선 지금은 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여행 다니고 저는 그냥 여기서 퇴근하면 바로 집이에요. 술 먹으러 가도 이거 마누라랑 지금 가고. 발언이 부인 들으라고 하는 발언 같아. 부인한테 여보 나 안전해. 내가 아까 여자랑 사진 찍은 얘기하니까 아이고, 동국이 흔들렸어. 우리 bun균이. 우리 마누라가 들을 그러니까. 텐데. 아니, 그래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지도자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왜? 본인은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꼭 알 필요가 없는 거. 뭐 잘 될 그렇지. 거라든지 약간 지금 경제가 좀 불안해요. 근데도 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면은 뭐 주가도 떨어지고 뭐 잘 안 좋으니까 기업가 정신도 쇠퇴하고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근데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좋아?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다 알고 있거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진짜기 때문에 무조건 진실함이 강함이고 진실함은 다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려워요 해도 그 아픔을 느끼면 그걸 극복하게 돼 있거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 독일 가서 울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게 약한 겁니까? 강한 거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 벌써 거기서 강함이 올라와서 부유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도자는 진실해야 돼. 그리고 그 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그래야 강해지고 국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진짜 강자가 되고 진짜 국민들을 포용할 수도 있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일수록 지도자 하면 나라가 폭망인 거예요. 이재명은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이네. 세죠. 세죠. 그래서 약자 마음이 덜하고 자기가 진실로 자기 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약한 국민 편에서 아픔도 느끼고 그러면서 비전도 제시하고 하는 강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일수록 지도자를 하면 그 나라는 국민들은 행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발언을 자꾸 하는 건 제가 엄청 미움받잖아. 봉규님 봐도 미움받게 생겼지? 아니. 보수 우파 잘못하는 거는 가짜없이 얘기해. 그럼 제가 모셔요? 진보 좌파 잘못하면 막 얘기해. 그래서 양쪽으로 다 미움받거든.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모시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정치인들이 그 약자 마음 쓸 때 그걸 계속 공격해서 제발 좀 그 약자 마음 쓰지 말고 비열하게 아픔 인정을 느끼고 인정해서 강자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약자 마음 쓰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구원자처럼 여겨. 맞아. 여당 그 여권은 또 여당 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구원할 것처럼 이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은 맞아, 또 맞아. 구원자는 거기 있지 않아요. 범죄자인데도 지지해 그냥. 무조건 범죄자는 지지하잖아. 뻔히 내가 미쳐요. 극우와 극좌는 미쳐. 내가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치지 마세요. 예. 지도자는 국민의 의식이 뽑는 거야. 네. 그 국민의 의식과 똑같은 사람을 뽑는 거야. 자기야 자기. 맞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할 게 없어요. 견장 뛰고 붙어봐. 국회의원 견장 뛰고 똑같지.
그래서 우리 그 위대한 국회의장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이슈 채널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그거 국민 청원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 시켜야 돼. 지금 저들은 전부 다 국회 예산 좋다. 국회 해산. 왜 해산 시켜야 돼, 이게.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권력 나눠 처먹으려고 나온 집단이거든. 그들 전부 해산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 모시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의회 전부 다 해산시켜야 돼요. 맞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 머리에 등을 건 똥밖에 없어. 말하는 거 보면 국민 마음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자기들 권력 유지하고 이번에 참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안 했네. 하세요. 좀. 비례대표로 50명을 늘린다고 하면서 미친놈들이 미친 개새끼들이야 이게. 그러게요. 왜 늘려? 발의 때 빈대 때 모기 때 늘리는 거지 그게. 아니, 응? 작가님. 어떤 인간이 그거 발의했습니까 정말. 미친 개새끼라고 죽여버려야 그러면- 되겠죠. 미친 개새끼라고 그러면 개들한테 명예훼손이에요. 아 정말. 미친 악마 새끼들이지 그. 귀가 없나? 국회의원들은 귀가 없나? 아니 대국민 아니 국회 가서 연설 한번 하고 싶어. 너희들은 귀가 있냐 없냐?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제대로. 나는 사실은 대통령보다 이 정권 지난번 정권 이번 정권 이런 정부보다 국회가 진짜 문제라고 봐. 네, 맞아요. 진짜 문제라고 봐요. 해산시켜야 돼요. 해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국민 사랑하는 분들 모이고 봉급 안 받고 일할 사람들. 그렇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이고 아니. 100명만 뽑아서 하면 충분해. 그럼요. 아니 홍준표 의원 나 요새 마음에 들어 그 양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하고 한번 숫자로 해보면 80명만 있어도 된대잖아. 왜 300명씩 때리는데 그게 모자라서 50명을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있잖아 야비한 것들이야. 이렇게 강제징용 배상 아니고 막 시끄럽잖아, 그치? 뭐 주 69시간 근로 이러니까 요 틈을 타갖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서 그걸 50명 증언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맞아요. 정부가 하는 일은 웬만하면 따라주고 물론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 국민 마음을 조금 이해 안 해준다고 해도 그분의 본심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좀 이해해주고 사실은 그걸 잘 봐야 돼. 국회의원들의 그런 행태나 국회의원들 그거 국회 믿고 편들어서 싸움박질하지 말고 국회 해산하고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싸움에 합세해갖고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봉사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먹고 살 거 이제 지장 없이 내가 봉급을 안 받아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 하겠다는 사람 훌륭한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지네 힘 잡고 지네 패거리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산부터 시켜야 돼. 해산부터 왜냐하면 시키고,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인격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똥통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 저렇게 수치 떨고 저렇게 맨날 싸움박질하고 해산시켜서 똥물을 다 걷어내. 새물을 다. 그렇지. 수치를 다 걷어내야 거기에 이제 인격이 있는 분들은 그치? 진심이 있고 아유 품위가 있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그 물에 그런 분들만 딱 모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국민이 존경해주고 그분들이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민생 법안 제정이나 하고 그런 당쟁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당쟁이 없어지면 사람의 눈이 맑아져. 지금 이런 강제징용 3자 배상안도 국민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막 공격하니까 국민들이 또 거기에 또 현혹되는 것도 있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한테 막 그걸 마음을 알아주라고 제발 좀 답답해서 그러지만 저분들이 마음 공부를 안 해서 국민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줄지 정부에서 지금 몰라서 지금 저런 게 답답해서 그럴 뿐이지 진심으로 뭐 나라를 받아먹고 친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화시키는 저 국회 세력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달래고 민주당도 제대로 된 야당 같으면 아유 우리가 좀 이번에는 도와줍시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또 대통령도 고마워서 양보할 텐데 맨날 저지라고 발목 잡으니까 대통령이 처음엔 안 그러다가 성정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마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도 저 민주당 것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야. 충동질해서 그래. 이렇게만 보게 되는 거야. 자꾸 정치 세력화로만 자꾸 보게 만드는 게 국회예요. 국민한테도 안 좋고 정부에도 안 좋아. 집권 세력도 정쟁으로 다 봐. 국민의 진짜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게 저것들이고 그리고 국민도 좀 이해하고 왜 그러는지를 그게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정치화해서 그건 나쁘다고 자기들 권력을 얻으려고 공격하니까 중도층 국민들이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인가. 그리고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 더군다나 반일 감정이 심하잖아.
그냥 내비둬도 심한데 그걸 갖다 정치 세력화하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중도층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 여당은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못하니까 그 마음을 안 알아주고 자기들은 급하니까 가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민주당 도와주지 왜 그러냐 이 소리 냈다가 정부 여당한테 왜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냐 막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만 해산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거의 사라져. 국회만 해산시키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원흉은 국회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국회가 문제야. 국회가.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 100명이면 충분한데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위대한 게 여러 가지 그 한일 배상 그 협상한 것도 청구권 협상한 것도 그렇지만 경부고속도로 그것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보고 반대를 무릅쓰고 막 둘은 그랬어요. DJ 뭐 이래서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갔고 한일 청구권 협상도 일본 놈이라면 말 그때만 해도 더 반일 감정이 심했죠. 지금보다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래로 가자고 그러고 그냥 탁 용단한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겁니다. 욕은 먹지만 이 여러 가지 징용공 문제. 그래도 미래로 가야 된다 하는 근데 확실한 신념 때문에. 그렇지. 그걸 높게 평가해요, 나도. 근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른 걸 조금 더 감안하셨어야 돼. 그때는 굶어 죽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막 자기 소리 내고, 야당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막 온갖 공격하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 그때 국민들은 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럼 우리나 존경했지 저쪽 애들은 얼마나 난리 쳤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저쪽도 많지 않았어. 김영삼까지 반대하고 난리 쳤는데 뭐 그 일부였지.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대통령을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성정 자체가 개인주의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대통령한테 막말하는 거 보세요. 댓글에. 그게 정말 그래서 내가 한번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벌떼같이 그러면은 존중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뽑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존중하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거잖아. 그 정도의 성정을 가졌으니까 조금 더 그거를 마음으로 이해해주지 않으면 이 위험하고 아픈 일이 발생하고 역풍이 심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그러게요. 아이고 하여튼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면 다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풀려요. 좀 풀렸습니다. 싸움이 다 풀려요. 싸움에 해결이 돼. 그래서 국회 해산시키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국회 저걸 해산을 어떻게 시켜야 돼 방법을? 그건요 소리를 많이 내면 돼. 마음의 소리는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하면 처음엔 에이 될까? 우리 국민청원 5만 명이 돼야 그거를 올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했더니 4천 명이야. 이제 요번에 하면 조금 더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매달 올릴 거예요. 소리를 내서 해산해라 해서 처음에 안 될 거야 하고 소리 안 내다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해산하는 거지 이렇게 믿어질 때가 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유튜브 채널 이름 다시 한번 위대한 이슈. 위대한 이슈에서 국회 해산, 국민청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청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라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달아오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 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 원 상당의 한삼인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하죠.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